배우 정우성이 결혼을 선택하기보다 혼외 출산을 결정한 이유와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게 걸림돌이다. 요즘 여자들은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 최근 남성들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 정우성 씨가 결혼을 포기하고 혼외자를 낳기로 결심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가 남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각박해진 경제 사정과 높아진 집값 장벽의 남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틈타서 취업하기 힘들어지고 돈을 모으기 어려워진 시대에 똑똑한 여성들은 좋은 남자를 물어오려는 전략을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퐁퐁남이나 퐁퐁시티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공대남들을 너드남으로 포장해서 그들을 타겟팅하는 여성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사랑도 출산도 육아도 아닌 돈을 노리고 결혼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취집을 하면서 상황을 따져보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유리할지를 생각하는 한편 최대한 법의 테두리에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결혼 시기가 되면 대부분 좌절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조건의 남성들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결혼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죠. 그녀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더 좋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죠. 사실 남성으로서 결혼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경제적 계산과 조건이 앞서는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우성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은 대중에게 늘 로맨틱하고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 대신 혼외 출산을 선택했다는 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죠. 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얼마나 큰 책임과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 경제력, 혼수, 양가 가족 간의 갈등 등 복잡한 문제들이 결혼 과정에 끼어들죠. 특히 남성 입장에서는 결혼이 자칫 경제적 책임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구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잔재라고 불리는 가부장적인 관습은 더 이상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불리했던 가부장적인 관습들은 대부분 바뀌고 없어졌습니다. 반면 역으로 남성에게 불리한 조건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혼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남성들은 결혼할 때 집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혼수를 한다고 하면서 가전이나 가구들을 채워놓고 있죠. 사실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이러한 관습은 이미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부담의 차이가 10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남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정적인 관습들은 모두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요즘 여성들의 행태죠. 어디를 가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권리만 주장할 뿐 불리한 것들은 쏙 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는 사병으로 가기는 싫지만 장교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경찰 공무원은 좋지만 현장 출동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합니다. 또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비례대표에는 여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들이죠.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을 뿐 언제나 불리하니까 봐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은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여중이나 여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여대는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자신이 몸이 약하니까 손을 사용해도 된다는 조건을 추가해 버린 셈입니다. 이미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아무리 능력이 좋은 남성들도 나가 떨어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한편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다른 목적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요즘 들어 결혼을 통해 팔자를 고치려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통계를 보면 여전히 경제적 안정이 결혼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능력을 쌓아 자립하기보다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결혼은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 평가를 위한 시장인가? 라는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혼은 사랑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요즘 여자들은 돈 없으면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 입장에서 현대 결혼 문화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여전히 경제적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여성은 조건에 따라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시각. 특히 결혼 이후에도 남성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책임과 가족 부양의 압박이 따라옵니다. 정우성의 선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사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나라들에서는 이미 혼외자식 출산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여자친구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재물을 나누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축구선수 호날두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4명의 자식들을 같이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바보같이 나누는 대신 자신이 판단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죠. 저는 이번에 정우성 배우님의 결정은 단순히 유명인의 특이한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기존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 없이도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사랑의 결실이 반드시 전통적 결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변화. 오늘 이 글에서는 정우성 사건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변화된 시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으로서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과 고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이나 가정의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이 결혼을 경제적 안정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남성들에게 결혼은 점점 더 부담스러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들은 수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그들에게 멋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녀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알고 있죠. 멋지게 일하면서 고생해도 돈을 버는 의사 이모보다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은 친척 언니가 훨씬 부러울 뿐이죠. 열심히 돈 버는 것보다 취직을 하면 취업과 시집을 동시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소 5년만 같이 살아도 남성이 모아온 평생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됩니다.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녀들은 나이도 외모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물론 돈이 많고 똑똑한 남성들은 이들에게 그리 쉬운 먹잇감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조금 예쁘다고 해서 바보같이 모든 걸 다 던질 남자가 세상에는 많지 않거든요. 저는 정우성 배우도 아주 똑똑한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취직을 꿈꾸는 그녀들은
조금씩 눈을 낮춰가면서 자신에게 알맞는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퐁탄이고 평택이며 공대남들을 퐁퐁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능력이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퐁퐁로는 이제는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반드시 있죠. 사회적 성공이 어려워진 지금 그녀들은 더 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치기 라는 말이 농담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도 이는 일부 여성들의 결혼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취업이나 자립보다는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삶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결혼은 서로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의 거래라는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혼을 경제적 안정의 수단으로 삼는 여성들의 경향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재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들이 내세우는 경제적 조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부자들의 삶을 배우고 익힌 그녀들의 눈은 한껏 높아져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남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만들고 있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결혼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요즘 급격히 떨어진 혼인율의 원인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혼인율은 점차 낮아지고 결혼하는 연령대는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간 그녀들의 눈높이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 전 남성은 주택 마련과 혼수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성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주로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접근한다는 인식은 남성들로 하여금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러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정우성과 같이 결혼 없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이 결혼을 경제적 안정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 대해 많은 남성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과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거래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조건을 따지는 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성들은 이를 결혼이 나만의 희생을 강요받는 구조로 인식하며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이 약화되면서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현대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는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 아닌 경제적 거래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며 정우성의 선택처럼 새로운 결혼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존 관념이 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갈등과 성평등 인식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의 갈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 깊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의 갈등의 깊은 뿌리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남성들을 보면 우리는 그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로 엄청난 부담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강압에 못 이겨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갔죠.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누르면서 한편으로 여성들의 인권도 신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사라지고 남녀의 평등의 시초가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남녀가 평등하게 바뀐 것보다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즉, 남성들이 기존에 짊어지고 있던 부담을 나누고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만 나눴을 뿐 책임은 나누질 않았죠.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은 권리가 줄어들었고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평생 돈을 벌고 밖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남성들의 몫으로 남았죠. 반면 남성들이 주장했던 권리들은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사실 육아나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 가정기기들이 그 시간을 줄여주고 편하게 만들어주었죠. 또 아이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점차 손을 덜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초반 15년은 남녀가 같이 고생한다고 해도 남은 15년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져 있죠. 하지만 남성의 노동이 30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일하는 인구들 보면 65세 이상의 남성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처한 희생정신으로 평생을 나가 일하는 소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고 자란 남성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은 전통적으로 결혼에서 경제적 책임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여성들은 결혼에서 경제적 안정이나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성들 사이에서 결혼은 나만 손해보는 거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직장과 가사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차이는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부담과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여성들 역시 결혼이 자신의 커리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며 독신 생활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가장, 여성이 가정 담당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 이러한 역할 분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지 않으며 남성 역시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경제적 여유와 능력을 기대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호 요구는 충돌을 낳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남성들은 결혼을 선택하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느끼며 여성들의 결혼 조건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 한다는 인식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만듭니다.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경제적 책임이 여전히 불균형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회피하거나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모순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가사와 육아 부담을 주로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도 이 부분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느끼면서 결혼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과 결혼 기피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과 성평등 인식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기존의 결혼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며 서로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출산과 연결되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결혼 없이도 충분히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인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공감대를 얻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패러다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0 중반의 당신은 결혼을 하려는 배우자감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당신을 압박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의 재산을 가져다가 신혼집을 해오라고 강요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당신의 선택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여성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여성을 찾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눈길을 해외로 돌리는 겁니다. 해외의 여성들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장 눈길이 많이 돌리는 곳이죠. 이보다 소극적인 남성들은 당연히 결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떤 유부남들과 비교해봐도 삶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풍족하게 사용하고 남을 만큼 소득이 있기에 걱정할 것이 별로 없죠. 또한 여러 가지 취미를 배우거나 익힐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겪을 일도 많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은 포기하지만 연애는 놓지를 않습니다. 연애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적당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여성에게 얻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많은 남성들이 오로지 연애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말하는 남자들도 실제로는 결혼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꽁무니 빠져라 도망을 가죠. 실제로도 이런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출산이 힘든 나이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서도 결혼을 입 밖으로 낼 수조차 없습니다. 결혼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그녀들은 더 어린 나이부터 적극적으로 결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30대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특히 부모 세대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는 정우성의 선택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없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 없이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의 사례는 이러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혼 출산과 혼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며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결혼 없이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사회는 이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상승과 고용 불안, 과도한 결혼 비용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부담스러운 선택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절망을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억 원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30대 초, 중반의 남성들은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애초에 모으기도 힘든 만큼 저당을 잡혀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0년이나 30년 동안 평생을 걸쳐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절망적인 삶을 미래까지 저당 잡혀서 살고 싶은 청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은 결혼을 선택하고 빚을 지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나 아파트 한 채가 내 집이 되게 되면 은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은퇴의 시기에 은퇴는커녕 아파트 경비나 기타 자비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대부분 바보같이 노동을 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아버지를 보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가 나의 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결혼을 못하면 바보라고 취급받던 시기에 태어나 평생을 저당 잡혀 인생을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등살에 밀려 65세 이후에도 40년 이상을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언제나 그녀들이 원하는 돈이라는 걸 쫓아다녀야만 하는 불나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결혼과 출산 없이도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이는 더 이상 사회적 낙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화적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기존 공식이 약화되면서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결혼관 변화 앞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은 더 이상 출산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이 점점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의 결혼 대신 혼외 출산을 선택한 결정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사생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는 기존의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남성들의 희생은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한 남성은 자신의 재산을 여성에게 나눠준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함을 뜻합니다. 정우성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결혼 대신 혼외 출산을 선택한 이유는 현대 결혼 제도가 가진 부담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결혼 제도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 결혼은 사랑과 책임을 상징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요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우성의 결정은 결혼하지 않아도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대중에게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를 가지려면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난과 편견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고정관념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 없이도 양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우성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우성의 선택은 특히 남성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 남성이 주로 경제적 책임을 지고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 없이도 자녀를 책임감 있게 양육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우성의 결정은 남성들에게 전통적 결혼관에 얽매이지 않고도
사랑과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는 내가 정말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정우성의 결혼 대신 혼외 출산을 선택한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기존 틀을 깨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결혼이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개인의 방식으로도 책임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정우성의 결혼 대신 혼외 출산을 선택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 가족의 개념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흔들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우성은 혼외 출산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 전통적인 결혼의 공식에 도전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없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지만 그의 선택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우성의 사례는 대중들에게 결혼 없이도 책임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비혼 출산이나 혼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의 선택은 결혼이라는 전통적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가족을 꾸릴 수 있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기존의 결혼 제도에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을 줄이면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전통적 결혼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는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정우성의 사례는 여성들에게도 비혼 출산이나 독립적인 양육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개념이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비혼 가정, 동거, 그리고 정우성과 같은 혼외 출산 사례가 새로운 가족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법적 제도적 문제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정우성의 사례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우성의 선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기존의 결혼 제도와 그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벗어나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의 사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에 있어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가족 모델을 만들도록 이끄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오늘 우리는 배우 정우성의 혼외 출산 선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 패러다임을 흔드는 사건이었으며 한국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우성 사건은 결혼 없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혼이 출산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필수 연계성이 약화되며 개인의 선택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기존의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며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젠더 갈등 심화, 결혼 기피, 그리고 출산율 저하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성 사건이 일으킨 파장은 단기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비혼 가정, 혼외 출산과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젠더 갈등을 넘어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조율하며 새로운 결혼과 출산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정우성 사건은 우리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고정된 공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 논의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